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살을 뺄까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살, 몸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야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죠. 하지만 살찌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짝 마른 몸이 싫어. 먹고 또 먹어보지만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몸은 가여울 정도로 홀쭉하죠. 먹는 거는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도 살이 안 쪄요. 딴 사람들이 허약하게 보인다고 그러고요. 힘없게 보인다고 그러고. 진짜 뭐 비린내 난다고 마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찌고 싶어도 안 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 좀 쪄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길을 걷고 있는 것뿐인데 쓰러지면 어쩌지? 사람들의 시선이 차재영 씨 등 뒤로 쏠립니다. 사실 재영 씨에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죠.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는 앙상한 몸은 재영 씨에겐 늘 벗어나고 싶은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보는 이미지가 틀려지니까 좀 남자로서 좀 자존심 상하죠.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긴 재영 씨. 알콩달콩 연애가 한창 재미난데요. 행복해 보이는 이 커플. 하지만 여자친구 이슬 씨에겐 재영 씨의 마른 몸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길 걸어갈 때 남자친구가 마르다 보니까 제가 뚱뚱하고 보여서 좀 힘들고 싫고. 남자가 몸집이 좀 있어야지 너 여자처럼 이렇게 말랐는데 힘이나 쓰겠냐 하는 소리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항상 살쪄라, 자기 살 좀 띄워주고 싶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34살 배은철 씨 역시 마른 몸이 콤플렉스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벼운 차림으로 변신하죠. 하지만 은철 씨에게 반바지며 민소매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앙상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긴팔을 입게 됐어요. 워낙 말라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은철 씨. 그래서 종종 고등학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육이 좀 붙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운동을 시작해보지만 살이 없으니 힘이 없는 건 당연지사. 여자들이 쉽게 하는 운동도 힘겹습니다. 밀어버리면 싹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봐가지고 살 좀 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만든 옷 좀 사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정 씨. 손님들로 붐비는 쇼핑몰. 쇼핑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죠. 하지만 민정 씨에게 쇼핑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옷을 사러 나온 민정 씨. 옷 고르는 모습이 여간 깐깐하게 아닌데요. 뭐 이렇게 꼼꼼히 하긴 하세요? 제가 옷을 사면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또 사이즈가 보통 기성으로 나오는 사이즈들이 안 맞아서 저희가 사선은 안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서 약간 웬만한 옷은 전부 품을 줄여야 하니 때론 수선비가 옷값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아동복을 사서 입기도 하죠. 억울한 건 이런 민정 씨에게 사람들은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나 말라서 스트레스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 반응이 너 재수없다 이런 반응이 주로고, 제가 말라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만나기도 솔직히 좀 힘들고요. 결혼 후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살이 붙지 않는 차정임 씨.
정임 씨의 고민은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39kg의 정임 씨에게 살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뻐서 샀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의 청치마도 정임 씨에겐 너무 큽니다. 뭐야? 이거는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막달에 입었던 옷.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입으면 평상복이지만 저한테는 임산부, 임신했을 때, 배 볼록했을 때 입었던 옷.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는 엄두도 못 냅니다. 허벅지가 살이 좀 있어가지고 이뻐야 되는데 저는 살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믿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옷도 옷이지만 정임 씨가 더 신경 쓰는 건 아들 호연이입니다. 마른 체형을 친정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정임 씨. 아들 호연이에게 그대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살이 이제 젖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포동포동 올라서 이렇게 접혀오면서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애기 아프면은 괜히 이제 나 때문에 얘가 나를 닮아서 체중이 약간 좀 덜 나가서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아프진 않은가 그런 것 조금 걱정을 해요. 누군지 모르겠지? 마른 몸 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 개그맨 한민관 씨. 싸우지 마. 폭력 안 좋은 거야. 피해. 예출아 너도 싸우지 마. 대중서. 여자보다 가는 허리. 너는 야 이거 어떻게 이긴다. 이것도 신기하다. 또 단단하다. 허벅지가 다른 이의 팔뚝 두께밖에 되질 않습니다. 민간 씨의 마른 몸은 그의 인생마저 바꿔놓았죠. 원래 영화 배우 이제 조연 쪽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르고 좀 이렇게 살이 좀 오르고 원래 좀 살도 좀 입고 있었으면 아마 영화 쪽으로 좀 뚫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마른 걸로 개그맨이 됐는데 마른 걸로 좀 이슈가 되니까. 마른 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살찌고 싶다는 인터넷 동호회만 100여 개가 넘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동호회 스미골들의 동굴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처럼 보여 고민이라는 마른 사람들의 모임이죠. 살찌고 싶은 이들과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이들이 만나서 정보를 나누는 자리. 먹는 만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점만 먹어도 이렇게 뿔룩 나오는 거예요. 올챙이들. 제가 평소에 뭐 탄수화물이 많은 고구마라든지 바나나를 먹기가 편하잖아요. 껍질만 벗기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들 전부 다 남자네요. 마른 남자들, 그동안 담아두었던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 꺼냅니다. 면접을 볼 때도 자네는 너무 말랐네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충격이죠. 막 마르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막 머리를 되게 길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다니는데 이제 뒤에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아 여잔 줄 알았다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스미골이라는 그런 괴물이 있는데요. 얘처럼 마르고 허리도 부어 있어가지고요. 스미골이라는 별명을 많이 들었어요. 점점 더 날씬한 여자를 선호하는 시대의 분위기상 마른 여자는 마른 남자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몸짱 열풍이 불고 살과 근육이 남자들의 힘과 매력을 상징하게 되면서 마른 남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남자 정말 인기가 없을까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같은 인물일 때 통통한 체형의 남자와 마른 체형의 남자 중 누가 더 매력적이냐고 물어보았죠. 결과는 통통한 체형의 압승. 어느 쪽을 선택하셨어요? 저기 살집 좀 있는 쪽.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저게 체구가 더 남성스러워서 저게 더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들은요 마른 남자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살이 좀 붙어야 좀 더 듬직해 보이고 믿음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체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보기 좋지 않나. 저를 보니까. 그렇다면 마른 사람들 살찌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동호회에서 진행하는 운동 모임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살을 찌우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큰 근육 운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큰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등과 가슴과 다리 이 세 가지를 인체 중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분류를 해요. 운동이라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른 사람들은 잘못 운동하면 살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유산소 운동보단 근육을 키워주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해야 합니다. 살이 잘 붙지 않는 이들에겐 근육을 먼저 키우는 것이 살찌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실제로 꾸준한 운동으로 살이 찐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막 먹어도 잘 안 찌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붙이면서 이 살을 찌워야 돼요. 177cm에 54kg 정도 나갑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몇 킬로? 거의 50kg 가까이.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운동하기 전보다 한 6kg 이상 몸무게를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살찌기 위한 노력에 많이 먹는 것만한 게 있을까요? 대학생 장호연 씨는 점심을 꼭 집에서 챙겨 먹습니다. 분주한 음식 준비에 손님이라도 왔나 했는데 이게 전부 호연 씨 혼자 먹을 음식이라네요. 한 번 먹을 때 무조건 많이 먹으려 한다는 호연 씨. 이 많은 게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걸까 신기한데요. 슬픈 건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맨날 밤에 폭식하고 또 낮에도 폭식하고 폭식 위주로 좀 많이 생활하는데요. 체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팔에도 맨날 살 찌고 싶은데 살 안 찌고 그래가지고 평소 말라 보이는 게 스트레스여가지고. 결혼한 지 이제 2달,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박준마, 양윤원 씨 부부. 늦은 저녁,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요? 밥 먹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디저트를 먹네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이제 계속 먹어요. 그냥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베이글도 먹고 뒤져서 햄도 못 까먹고. 남편은 56, 아내는 51kg인 마른 부부. 이제 곧 아기도 가져야 하니 살찌는 일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먹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남들에겐 살찔까 기피 대상인 야식도 부부에겐 필수 코스입니다. 야식을 먹지 않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죠. 이 부부의 살찌기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연애 때부터도 돈 나가는 데 다 먹는 데로밖에 안 나왔어요. 결혼하면은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과제인 살찌우기를 꼭 성공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살찌고 싶은 사람들. 살찐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먹어보지만 그래도 살은 안 찐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보통 남자들 먹는 만큼 양을 되게 많이 해서 먹고. 저는 많이 먹는다고는 하는데 살이 안 찌니까 유전인가. 뭐 분유도 타 먹고 한약도 먹고 흑염소도 먹고 뭐 살찌는 보충제 같은 것도 많이 먹어봤죠? 돼지 사료를 우유에 말아서 먹기도 하고 라면에 사료 좀 넣어서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해봐도 많이 먹어봐도 도무지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재영 씨 검사를 받아보기로 합니다. 표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근육과 체지방량. 지금 키 175에 43kg면 정말 저체중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허리둘레는 23인치로 나옵니다. 이제 어깨 근육부터 시작해서 가슴 근육, 몸통 근육까지 전체적인 근육이 굉장히 부족한. 앙상하게 마른 몸. 더 크게 한번 드리죠. 혹시 살이 안 찌는 게 질병 때문은 아닐까 혈액 검사도 해보고 기초대사량 검사도 해봅니다. 하지만 재영 씨의 기초대사량은 평균의 93%. 그렇다면 왜 살이 안 찌는 걸까요? 지금 평가해본 바로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2,000에서 2,500칼로리 사이를 먹는데 그 정도는 지금 체격 조건으로 볼 땐 부족한 열량이에요. 또 열량은 지금보다 한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더 먹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 먹는다 했던 건 재영 씨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사량은 많아도 열량은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제 세 번째의 경우는 위장에서의 소화 흡수의 효율의 문제입니다. 섭취 열량이 많다 할지라도 소화가 돼서 흡수될 때 많은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면 몸 안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열량은 그보다 낮기 때문에 먹은 열량에 비해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하면 살이 안 찐다고 말하죠. 정말 성격이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165cm에 44kg인 함현정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얘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걱정이 있으면 잠도 하나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심장도 많이 뛰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며칠만 심하게 고민하면 뭐 3, 4kg, 5kg는 그냥 빠져요. 찌는 건 어렵고. 스스로 예민하다 생각하는 현정 씨. 현정 씨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여기 이쪽의 그래프가 스트레스가 이제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은 병적인 상태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사 습관하고 어떤 불안 증상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된 그런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신경계통의 예민성이 증가돼 있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빠지는 살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올해 77세의 정우섭 씨.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그에게 있어 살은 젊고 힘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쌀가마니를 번쩍 들었던 한창 때에 비한다면 살은 10kg도 넘게 빠졌죠. 마음이 안면 좋고 기분 좋아도 살이 안 찐다고. 안면 좋은 거 먹어도. 그래.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다 갈게 아무래도 좋은 데 가도 기분이 좀 그러하지 뭐. 이제 밑에 있으면 산에 갈 낀데. 적당한 살은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노화가 되면 체중이 줄어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살부터 빠지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당한 체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의학적으로 신체 질량 지수 18.5 이하를 저체중으로 분류합니다. 심한 저체중일 경우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영 씨와 은철 씨의 경우 체지방 부족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계속 추위를 탄다고 하죠. 아무래도 저체중이기 때문에 영양 결핍의 우려가 있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으며 또 저체중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탈모가 된다든지 몸의 기운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월경 불순이나 심하면 무월경과 불임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도무지 찌지 않는 살. 마른 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180cm에 80kg, 건장한 체구를 가진 강승구 씨. 지금이야 한 몸매 한다지만 실은 그도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제가 그 180에 54kg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누나 옷 입고 또는 뭐 반바지라던가 반팔을 제대로 못 입었어요, 여름에. 젓가락, 빼빼로, 해골로 불리던 시절 마른 몸 때문에 서름도 참 많았죠.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살찌기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살에 대한 공부와 몸을 늘려준다는 갖가지 보충제 복용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3년 만에 20kg을 늘렸습니다. 군인이었을 때도 남들이 다 하는 헌혈을 같이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저 혼자 그냥 돌려보내서 혼자 그 돌아갔을 때의 그 기분도 약간 좀 씁쓸했고요. 그때 한 때문에 지금도 꼬박꼬박 헌혈을 한다네요. 쉽지 않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가 있고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저와 같이 그 수십 킬로를 또 증가하실 수가 있고. 누군가에겐 빼지 못해 안달인 살.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너무나 가지고 싶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이죠. 저에게 살이란 제가 기억하는 한 살 하면 항상 쪄야 되니까.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살은 아무리 찌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 같아요. 대체로 사람들은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벼락보다는 살벼락을 맞아가지고 대박치고 싶어요.